네, 반갑습니다. 피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기초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촬영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촬영 장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브라는 액션캠, 셀프캠인데요.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좀 저희도 짐벌이 있기 때문에 찍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비도신권의 토지다 보니까 토지 막 이렇게 넓은 곳도 찍으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액션캠, 소형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그런 액션캠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자, 비용 소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촬영을 이동하면서 찍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짐벌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는 10만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광각 기능이 있다면 광각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좋고요. 광각 기능이 없다 하면 광각용 렌즈를 하나 구입하셔서 껴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넓은 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매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촬영이고요. 자, 광각으로 했을 때 촬영 모습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 일반 그리고 광각. 자, 차이가 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최신 기종들은 이렇게 각을 넓혀서 이게 일반 촬영이고요. 자, 광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설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갤럭시 시리즈로는 작년에 구입하신 분들도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에 광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기종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광각 렌즈라는 건데요. 시중에 뭐 얼마 하지 않습니다. 가격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9,000원, 만원을 채 안 되게 주고 산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자, 이렇게 가볍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부위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일반 촬영의 모습이고요. 자, 렌즈를 꼈을 때 모습입니다. 자, 광각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렌즈 뺐을 때, 자, 그리고 꼈을 때, 자, 꼈을 때입니다. 자, 광각 적용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최신 기종이 아니신 분들은 시중에서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광각 렌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스마트폰용 짐벌입니다. DJI 사에서 나온 오즈모 짐벌이고요. 10만원대 하니까 하나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짐벌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드렸으니까요. 자, 위쪽에 링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길게 한번. 자, 전원이 들어왔고요. 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각을 하지 않고 일반 스마트폰의 촬영 형태로 제가 사무실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의 모습을 제가 삥 둘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아무래도 각이 좁다 보니까 사무실 전체 구조를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좀 따르죠. 자, 이번에는 동일 자리에서 광각으로 촬영을 했을 때입니다. 일단 시야가 처음부터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같은 자리에서 주변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야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부, 주택의 구조를 좀 더 훨씬 파악하기가 용이하죠. 자, 광각으로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동 동선 따라 이렇게 쭉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게 거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실 전체를 자, 한번 이렇게 삥 둘러서 보여드리는 게 좋고요. 천천히 이제 보여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모습도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 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까지 가서, 앞까지 가서, 자, 다시 한번 주방에서 이제 거실을 보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각에서 거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방의 이제 모습도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서, 자, 방 안쪽 끝까지 가서 반대로 돌아서 또 이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거실의 모습을 가볍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이 있겠죠, 그죠? 다른 방이 있으면 또 그쪽 방을 들어갔다가 끝까지 들어가서 나오고, 또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끝내는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너무 확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자, 이동하시면서 촬영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모습을 담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을 편집하실 때 그리고 촬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용어가 이제 프레임입니다. 영상 촬영 편집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촬영을 할 때 30프레임을 할 건지 60프레임을 할 건지, 편집을 할 때도 몇 프레임으로 편집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의 컷 개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동영상은 짧은 시간에 여러 컷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빠르게 지나가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동영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만화를 그려놓고요, 만화를 빨리 책장을 스르륵 넘기게 되면 그것이 마치 움직이는 형체처럼 보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프레임의 원리, 프레임 개수를 활용한 동영상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고 하면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설정 값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초에 몇 개의 사진 컷을 넣어서 영상화 한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30프레임을 다른 말로 30fps, 프레임 per second라 해가지고 초당 프레임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30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영상화한 것. 자,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의 사진으로 영상화한 것. 자, 이 차이가 뭐냐면 1초에 30장과 1초에 60장은 사진 컷 수가 2배입니다. 아무래도 1초에 30장보다는 1초에 60장이 좀 더 빠르게 컷이 지나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초에 30장과 60장을 영상화했을 때는 그 부드럽기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영상 촬영으로 할 때, 그리고 편집을 할 땐, 그리고 렌더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을 만들 때, 자, 이게 30프레임으로 할 건지 60프레임으로 할 건지 우리가 알고 어떤 값을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30프레임과 60프레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30프레임이든 60프레임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값이 이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빠른 이동이 있는 경우, 스포츠를 영상으로 담는다든지 빠른 물체를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는 30프레임과 60프레임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것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천천히 자, 좌우로 움직일 때는 크게 아마 차이가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빠르게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자, 다시. 자, 지금 제가 촬영한 것이 30프레임이고요. 자, 이번에는 60프레임으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천히 제가 움직여 보겠고요. 조금 전에 3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속도로 좀 빠르게 좀 움직여 봤습니다. 자, 영상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보다 프레임 수가 낮은 것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할 때는 24프레임, 즉 1초에 24장의 컷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TV라든지 일반적인 스마트폰 촬영을 하는 것은 30프레임, 1초에 30장의 컷으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동이 많거나 빠른 샷을 잡아야 되는 영상, 그런 영상물을 만들 때는 30프레임보다는 영상을 더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는 60프레임에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중개업에서는 실제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30프레임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을 찍는다든지 외부에서 건물의 모습을 촬영을 한다든지 토지 같은 것을 촬영할 때도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주변을 쑥 훑어 보여주는 형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30프레임만 해도 좀 충분합니다. 다만 본인의 촬영 스타일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설정을 60프레임,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에 60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게 있다면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렌더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매물을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스마트폰 짐벌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내부를 돌면서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스마트폰의 일반 촬영보다는 광각, 좀 더 넓은 각도를 잡을 수 있는 광각 렌즈, 그리고 광각을 활용한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넓은 화면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좀 더 매물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광각 렌즈 혹은 광각 형태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설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30컷,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느냐, 1초당 60컷,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느냐 부분은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냐 없냐에도 달라지긴 하지만 빠른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경우에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30프레임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30프레임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도 있고 60프레임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촬영의 기능도 있다면 저라면 항상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든 천천히 움직이든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60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0프레임밖에 없는 스마트폰도 촬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때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끊기는 느낌이 덜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